됐어 시작. 안녕하세요. 너도 인사해야 돼. 됐었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댓글에 저번 영상 댓글에 보니까 그 보이스피싱 그 범죄 저지른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동영상 켰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 저희가 그 보이스피싱 얘기를 언급했나요? 한 거 같아. 하긴 했으니까 댓글에 남겨주셨겠지? 뭐 일단 처음부터 차차가 말씀드리면 그걸 하게 된 그 계기라고 해야 되나? 경로? 계기? 어쨌든 그거는 그 아는 사람을 소개로 이제 이런 일 있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이스피싱 그런 업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업무였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지? 그치? 저 처음에 면접도 봐요. 면접 보는데 이게 특이하게 면접을 대면 면접이 아니라 이제 그때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해서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했죠. 화상 면접 진행하고 나서 이제 면접 합격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쓰고, 물론 근로계약서도 이제 팩스가 아닌지 사진에서 보내는 약간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보냈죠. 여기가 좀 특이했던 게 그 업무 그 지시를 텔레그램으로 했어요. 텔레그램으로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 되면은 복장 갖추고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업무를 지시하죠. 그 업무가 뭐냐? 거기서 이제 주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가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그 확인했다는 증거로 그 부동산의 명함을 찍어서 텔레그램을 보내요. 그게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고 한 3일, 4일 정도 지나니까 업무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보이스피싱 업무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사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그 대납을 해주는 거죠. 대납이 맞나? 그치,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는 그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 피싱범들이 미리 속여놨겠죠, 그걸. 그래서 이제 그 대납했다는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있잖아요, 그 완납증, 그거를 걔네들이 지정해준 아이디랑 비밀 그 이메일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그걸 뽑아요. 그걸 뽑아서 이제 고객한테 보여주고 돈을 받아서 입금을 시키는 거죠. 어디로 입금을 시키냐? 거기서 이제 명단을 줘요. 주민등록번호랑 명단을 텔레그램으로 쏴줘요. 거의 뭐 금액대에 따라 달라요. 이게 명수가 한 명당 100만 원씩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입금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분이 거의 8천 정도를 이제 저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한테 넘겨주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알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좀 의심은 했어요. 솔직히 의심은 했는데 그래도 이미 다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고 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신한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 핸드폰에 피싱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 피싱 어플 검색하는 그 어플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치해서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면접 보고 입사할 때 받았던 그 어플이 딱 그거 뭐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팀장한테. 이거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당연하게도 뭐 그런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겠죠. 그래서 뭐 일 안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 하고서 끝났어요.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났죠.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형사한테 전화가 와요. 형사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그때 이제 고객을 만날 때 제가 제 차로 만났거든요. 뭐 요즘에 CCTV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걸렸죠. 뭐 저는 걸려가지고 1심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나? 구형이? 그랬던 것 같은데. 1년 6개월 나왔죠. 뭐 그 이제 안에서 있었던 일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또 남길게요. 그거는 그 이제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은 영상 남길 거고, 1년 6개월 나와서 1심에서 1년 6개월 나오고, 이제 1심이 아니지 그거는. 1심 맞나 그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선고를 1년 2개월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바로 법정 구속되고, 거기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복역을 하죠. 이제 그 항소심 때까지 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여기. 그래서 밖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제 여자친구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또 천만다행으로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 보니까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 한 분이 이제 합의를 해주셨어요. 1,000만 원에. 그래도 그래가지고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4월에 나오게 되죠. 이번에 언제였지? 재작년 4월이지? 23년 4월에 나오게 됐죠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사기죄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그거예요. 피해 복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딴 거 뭐 아무리 막 뭐 탄원서를 뭐 1000장 100장을 쓰든 뭐 반성문을 막 많이 쓰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무조건 그거예요. 피해자 합의. 뭐 100만 원으로 합의하든 뭐 10,000원으로 합의를 하든 어쨌든 합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즉시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솔직히 처음에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인정이 되는데, 2번 3번 했는데 몰랐다 하면 솔직히 경찰도 그걸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몰랐다 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딱 처음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내가 돈을 보냈다, 그럼 무조건 경찰서 전송하고, 진짜 몰랐다, 이거 처음 했는데 했다고 하면은 이게 밀필적 고의가 안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한 거니까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겁먹지 말고 자수해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이제 실형 안 받게 집행유예로 끝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2번 3번 해갖고 하면은 그건 빼봐. 그리고 분명히 그 보이스피싱 업체에서도 협박을 할 거예요. 신고하겠다. 그냥 신고 못해요 어차피. 지네가 보이스피싱 범인데 어떻게 신고를 해? 멍청한 새끼들 가지고.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저처럼 막 이렇게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신호 갔다 와가지고 취업도 존나 안 되고, 물론 뭐 일반 뭐 그냥 조서 같은 거 가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이게 빨간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있으면은 참 못 가졌거든요 진짜. 괜히 막 주눅 들게 되고 이런 거 물어보면은 막 솔직히 막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형 안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해야죠. 뭐 어떡해.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그냥 아니야 싶으면 바로 나와요. 바로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걔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맞다, 어플 같은 거 다운받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삭제. 무조건. 이 어플이 뭐냐면은 그냥 핸드폰 해킹한 거예요. 핸드폰 해킹. 핸드폰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대요. 핸드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 어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무조건 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거 재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 제가 말한 그 업무랑 비슷한 거 하고 있다, 바로 나오세요. 무조건. 안 그러면은 그냥 독박세. 대부분 그
이제 보이스피싱범들이 이제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돈이 급하다 보니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합의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합의를 봐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또 이게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합의가 어렵고 그냥 1년 뭐 3개월, 1년 6개월 산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보이스피싱 그 수거책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성량이 검사는 아마 3년을 구형해요. 3년 구형하면은 반 따위 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1년 5개월 나오죠. 1년 5개월, 6개월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좀 특이 케이스로 1년 2개월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뭐 나간다는 소리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저 그 재판 받을 때 여자였지? 그 여자애 있었는데 걔도 이제 그거 알지? 그 여성분은 같은 보이스피싱인데 애까지 있었잖아. 그치? 애까지 있었는데 1심에서 저랑 같이 봐가지고 1년 6개월 나오고 이제 항소심 때 나갔는데 결국에 그 여성분은 못 나갔어요. 그냥 아무런 게 없어가지고 뭐 합의도 안 보고 뭐 그런 거 그냥 반성문만 쓰고 뭐 탄원서만 나오고 쓰고 막 해가지고 결국엔 못 나오고 저만 나왔죠 뭐. 그때 항소심 때 항소 재판을 한 20명인가 봤는데 그 항소심에서 딱 2명 저 포함을 딱 2명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불법적인 일에 관련해서는 절대 근처도 안 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본인이 그런 뭐 피해 받으신 분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막 의심이 된다 뭐 그런 거 같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뭐 할 말 없어? 아 그래? 그럼 다음에는 그 깜빡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가세요.